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국가가 걷어서 또는 국가가 걷지 않고 국가를 위한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줄 것이냐, 또 이 토지제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토지의 수조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수조권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토지제라는 개념 속에는 수조권과 소유권의 어떤 두 가지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소유권은 아시죠? 수조권도 아시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예요. 예. 자, 여기서 우선 제가 이제 설명할 건 뭐냐면 그 수조권 개념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제도의 변천입니다. 자, 먼저 토지제도 고려시대 들어와가지고 이 토지제도와 관련된 내용 개념이 처음 출발한 시점이 언제냐면 태조 때예요. 태조 왕건 있잖아요, 왕건. 네, 이 태조 때부터 출발합니다. 이 태조 때 시행되었던 그 토지제도가 뭐였냐면요, 바로 역분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역분전. 네, 역분전. 자, 이 역분전을 지급을 했는데요. 이 역분전이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역할에 따라서 나누어준 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이냐면, 자, 여러분들 제가 기억나시죠? 태조 왕건은 여러분들 고려를 세웠지만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없어요. 호족 연합 정권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호족들이 연합해가지고 만든 정권, 호족 연합 정권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호족들 눈치를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눈치를 보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뭐 사심관제도, 기인제도, 뭐 결혼정책, 또 사성정책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토지정책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역분전을 지급했다는 얘기죠. 이건 뭐냐면 바로 이 개국공신. 네. 개국공신. 즉, 논공행상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논공행상. 논공행상과도 관련이 있다. 라고 여러분들 좀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에 대한 첫 번째 제도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역분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그 토지의 소유권을 주는 어떤 그런 개념 아니에요. 저는 지금 당분간 말이죠. 지금 이 토지를 설명할 건데 제가 지금부터 쭉 설명드린 내용들은요, 모두 다 수조권과 관련되는 겁니다.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과 관련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너가 이제 공을 세웠으니까 너희 이 땅 가져. 너 소유권이야. 이거 너 소유 거야. 이거 네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땅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너한테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죠? 호족 연합정권이에요. 눈치 보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그러다가 호족들에 대한 숙청 작업이 들어가죠. 누가요? 광종이요. 자, 이 광종은 호족들에 대한 숙청 작업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관리들을 서열을 만들어 놓죠. 네, 그게 뭐냐면 바로 관리들의 공복을 제정한다. 관리들의 공복을 제정하고 있더라.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네, 공복 제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색깔별로. 제가 지금 빨간색 입고 있잖아요. 그죠? 빨간색,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열을 딱 만들어 놓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광종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시스템이 좀 갖춰진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 호족들의 어떤 눈치를 보면서 가고 있었는데 이제 광종 시대가 되면서 이제 왕과 신하의 어떤 그 위계관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왕한테 충성하는 관직의 등급에 따라서 토지를 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거죠. 그죠? 자, 그 토대가 마련되어서 처음 나온 제도가 뭐냐면 바로 경종 때. 경종 때 처음으로 시행한 전식과라고 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시정 전식과. 처음 정한 전식과라고 해서 시정 전식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정 전식과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과라고 하는 것은요. 과라고 하는 것은 18등급으로 나눕니다. 네. 18개의 서열로 나누는 거예요. 지금도 왜 공무원들 보면은 왜 1급 공무원부터 뭐 9급 공무원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그죠? 18등급으로 나눈 다음에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전지는 뭐냐면요. 여기서 전지는 토지예요, 토지. 전지는 토지입니다, 토지. 토지고. 그 다음에 시지는 뭐냐면요. 시지는, 네, 임야예요, 임야. 시지는 임야. 그러니까 토지도 주고 임야도 주는 거예요. 임야는 왜 줬을까? 땔감이요. 땔감. 옛날엔 여러분들 지금처럼 이렇게 뭐 가스가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땔감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 땔감을 가져갈 수 있는 산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임야를 줬단 말이야. 그래서 과에 따라서 토지와 임야를 지급하는 제도를 전시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토지와 임야를 준다고 해가지고 그 토지 소유권을 준 거예요? 임야의 소유권을 준 거예요? 아니라고요. 수조권을 준 거예요. 그 토지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 그 땔감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를 준 제도가 바로 시정전시과다라는 겁니다. 아시죠? 이 시정전시과는요, 그럼 누구에게 주었느냐? 누구에게 주었느냐? 바로 전직과 현직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전직과 현직에게 지급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봤냐면요. 인품을 고려해서 봤습니다. 인품을. 인품을 고려해서 이 시정전시과를 지금 지급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궁금해져요. 지금 토지를 나눠주는 기준이 지금 전직과 현직에게 주었다. 알았어. 그러면 퇴직한 관료에게도 주었군. 이건 알겠는데 과연 인품이라는 게 뭘까? 인품이 궁금해집니다. 그죠? 그 기준 자체가 인품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이 인품이 뭘까요? 그건 뭐냐면 아직까지는 이 고려 초기에 어떤 그 호족들의 입김, 그 집안의 입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과에 의해 가지고 토지를 이렇게 나눠줄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그 결과를 딱 놓고 보니까, 이 집안은 개국공신 집안인데, 물론, 광종에 의해 가지고 그런 어떤 이 호족, 지방 호족들의 힘이 많이 약화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여진, 그 잔재, 예, 이 여파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이 전시과에 의하면 너무 조금 받아. 이 과에 의하면은. 근데 이 집안이 그렇게 조금 받기에는 좀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나라 세운 그런 집안인데 어느 정도 대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공감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인품을 고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품이라고 하는 건 살짝 좀 주관적 요소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네. 요게 이제 그러니까 과도기적 단계, 전시과가 정착되기 전까지의 과도적 단계. 고려의 토지 제도, 이 관리들이 일한 대가로 받는 그 토지 제도의 핵심은 전시과예요. 고려시대 핵심은 전시과입니다. 근데 그 전시과가 아주 정착되기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출발한 거야, 이제. 자, 이러다가 이제 목종 때가 되면 두 번째 전시과, 이 시정전시과를 한번 개정을 했어. 개정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개정전시과. 개정전시과라고 있는데요. 이 개정전시과는요. 누구한테 지급하냐면 전현직에게 지급합니다. 자, 전현직에게 지급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인품적 요소 있잖아요. 요 인품적 요소가 없어져요. 인품을 고려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개정전시과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개정전시과의 가장 큰 특징. 인품을 이제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전직과 현직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그러다가 이제 전시과의 완전 최종판이 등장합니다. 그 최종판이 이제 언제냐면 문종 때. 다시 한번 고치는 거예요. 다시 경자. 다시 한번 고쳐서 정한 전시과. 그래서 우린 그거를 경정전시과라 그래요. 경정전시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정전시과에서는 여러분들, 자, 앞에 개정전시과는 지금 전현직에게 지금 지급이 되었죠. 그죠? 자, 그런데 경정전시과는 오로지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 네. 요게 바로 이제 사실은
전시과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내용이고 전시과의 결정판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왜 이렇게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영전시과 아니니까 전현직 인품, 전현직, 현직 바뀌었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왜 그 나눠주는 그 범위가 점점 좁아졌을까? 어쨌건 전현직에게 주는 게 지금 현직만 좀 주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바뀌게 된 그 이유는 뭐냐면요. 네, 바로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급할 수 있는, 관리들에게 줄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더라. 토지 부족. 이 토지 부족 현상 때문에 나타난 어떤 그런 내용들이다. 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도 왜 공무원 연금 있잖아요. 공무원 연금.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선배 교사들이 받는 연금과 제가 이제 앞으로 퇴직해서 받는 연금이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게 저도 똑같은 나이에 저도 퇴직을 하면은 지금 선배 교사님들, 선배 선생님들이 받는 연금을 제가 받느냐? 아니에요. 전 굉장히 적어요. 왜일까요? 네, 연금이 지금 적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요. 그러니까 자꾸 연금 규모가 적어지고 있는 거죠.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게 용어가 지금 막 이렇게 어려워질 뿐이지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들 공무원들 이 지금 토지도 뭐냐면 공무원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줄 거냐, 월급을 어떻게 줄 거냐, 연금을 어떻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만 우린 지금 연금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 여기 지금 전시과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전시과는 현직에게는 연금이라는 개념은 아니겠죠. 월급의 어떤 그런 개념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퇴직, 전직한테는 연금의 개념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토지 부족에서 나오는 것이다. 국가 재정이 별로 안 좋은 거라 지금.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러니까 이게 현직으로 지금 굳혀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갑자기 지금 연금 얘기로 하니까 확 이해가 와닿죠? 그죠? 역사는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소통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학문일 수 있어요. 다만 용어가 그 시대의 용어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헷갈려하는 거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요.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요소들 있죠? 이런 요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 이제까지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전시과. 이 전시과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과전이라고 해요. 과전.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는 과전이다라고 합니다. 과전. 과전이라고 해요. 이건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네, 과전이라고 그래요. 과전. 과전.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전시과였던 그 개념을 과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전은 뭐냐면 과에 따라서 토지를 나누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조선시대도 과전, 고려시대도 과전, 그 과전을 지급하는 제도를 전시과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이 과전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또 다른 제도들이 있었어요. 또 다른 토지 제도들.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토지 제도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수조권의 개념입니다. 그 개념을 한번 지금부터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요. 플러스. 자, 요것뿐만 아니라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과전 플러스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전이고요. 공음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공음전? 자, 공음전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공음전. 공음전. 자, 이 공음전은요. 누구한테 지급되는 거냐면 그렇죠. 이거는 5품 이상.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 고위 관료들. 그러니까 문벌 귀족이라고 그랬죠. 제가 문벌 귀족이 어떤 그 모순점이 생기면서 결국 이자겸해난이라든지 묘총의 석인천도 운동이 생긴다고. 그들만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뭘 움켜쥐었는데 음서와 공음전, 폐쇄적 통원제도. 이 세 가지 요소 설명드렸어요. 그죠? 자, 공음전. 조상의 음덕을 받아서 받는 토지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겠죠.
오품 이상의 아주 그 문화 귀족 집안이에요. 그 귀족 집안에게 지급되었던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과전과 달라요. 과전은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과전은 지금 직역의 대가입니다. 직역의 대가.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준 대가로 받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국가를 위해서 일을 못해. 나 죽었어. 또는 이 경정전시권에 나 퇴직했어. 그러면 이 받았던 이 토지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공무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 더 이상 지급이 안 돼요. 물론 조금 더 디테일에 들어가면 제가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제가 죽으면 죽고 싶지 않아요. 갑자기 왜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제가 죽으면 제 연금의 일부를 제 아내가 또 수령하긴 돼 있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조선시대 설명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건 간에 제가 죽으면 제 아내가 제 연금을 수령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죽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국가는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어쨌건 간에 그건 좀 더 자세히 들어가는 거고, 이 과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 대가로 받는 건데 더 이상 일을 못하면 다시 반납이에요. 토지 돌려주는 거예요. 물론 그 토지의 수조권을 돌려주는 거죠. 더 이상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갖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과전은 여러분들 세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과전은요. 내가 일을 못하는데 돌려줘야 된다니까요. 이 과전은 그래서 세습되지 않아요. 세습되지 않아요. 반면에 이 고금전은 뭐냐면 한 번 귀족은 영원한 귀족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면 그 다음 내 아들도 문벌 귀족. 그러니까 이 고금전은 자동적으로 세습이 되겠죠. 세습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자, 공금전은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이건 지배층 중에서도 고위 지배층에 해당하겠죠. 고위 관리들. 그러면 고위 관리들만 국가가 챙겨주느냐? 아니에요. 하급 관리들도 챙겨줍니다. 신경 써줍니다. 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하급 관리들한테 이제 가는 하급 관리. 이건 이제 공금전이라고 하는 고위 관리들이고요. 하급 관리들은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한인전이라는 게 있어요. 한인전. 자, 주로 이 한인전은요, 뭐냐면, 육품 이하. 네. 육품 이하의 자재. 육품 이하의 자재 중에서 아직 관직이 없는, 네. 아직 관직이 없는, 이 한자가 뭐냐면, 한가롭다. 한가하다.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한인, 한가한 사람에게 주는 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요? 그죠? 유품 이하의 이건 하급 관리예요. 하급 관리의 자재 중에서 아직 관직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토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올해도 보니까 지금 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임용고시를 봤어요. 봤는데 합격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발령이 안 난 거야. 그럼 발령 날 때까지는 그냥 이게 어정쩡한 거잖아요. 아직 공무원도 아닌, 공무원 시험을 통과했는데 아직 공무원도 아니고 쉬고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한인이라고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국가가 그 사람들한테 생계를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예, 쉬고 있지만 언젠가 발령 나면 그때부터 월급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당시에는 관직으로 발령 날 때까지는 이렇게 한인전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져줬다는 이야기죠. 그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응? 자, 요렇게 요건 이제 주로 하급 관리에게 해당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구분전이라는 게 있어요. 구분전. 자, 구분전. 이렇게 이해하세요. 구분전 뭐냐면 입부자. 입만 벌리고 있는 사람들 있죠. 예.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토지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구분전은 뭐냐면요. 바로 유가족들, 하급 관리의 유가족들, 하급 관리라든지 그 군인들의 유가족들에게 지급되는 토지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봐. 분명히 이 하급 관리가 지금 한인전을 받다가 드디어 발령이 났어. 드디어 이제 관직을 받았어. 일을 해. 일을 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한인전을 돌려줘야죠. 한인이 아니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관직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이 18과에 어딘가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관직을 얻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18과 중에 어디 들었으니까 뭘 받는 거예요? 이제 전시과를 받게 된다고요. 한인전 대신에 전시과를 받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죽었어. 더 이상 국가를 위해서 일을 못해. 그러면 그 전시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납하는데 유가족들은 그럼 어떻게 하냔 말이야. 그 관리가 이제 돈 벌어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냔 말이야. 고위 관료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공금전이 있으니까. 이건 세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급 관리들은 그게 문제잖아, 지금. 생기가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유가족들에게 전시과의 일부를 구분전의 명목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제가 죽으면 제 아내는 뭐 먹고 살라고요?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네. 제 아내는 뭐 먹고 살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제 연금의 일부를 제 아내에게 구분전의 형식으로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용어만 다르지 지금하고 똑같아요. 쉬워. 어려운 게 없어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어느 한 하급 관리에 한인전부터 출발해서 구분전까지 어떤 그 라이프 스토리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이 토지 제도를 이야기하는 그런 강의는 없다, 진짜. 자, 그런 것들. 한인전, 구분전. 이해가 다 되셨으리라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하급 관리들 중에서도 그 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직역의 대가로 받는 토지 제도 이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요. 큰 개념의 전시과의 개념이에요. 왜냐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줬으니까. 그죠? 그 개념들 전시과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어떤 토지를 지급받느냐. 토지 명목이거든요. 자, 그걸 한번 볼게요. 뭐가 있냐면 먼저 군인전이라고 있습니다. 군인전. 군인전은 누구에게 주는 걸까요? 뭐 이렇게 어려워해요. 군인전은 군인한테 주는 거지. 그죠? 네. 이 군인전은요, 여러분들 그 중앙군 있죠? 중앙군. 직업군인 중앙군. 그렇죠. 바로 2군 6위. 2군 6위 중앙군. 네. 이들에게 주로 지급이 됩니다. 군인전은 말이죠. 이 군인전은 직업군인들이에요. 이 중앙군은 2군 6위는 직업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급 관리들은 주로 직역을 세습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군인이었어. 그러면 나도 군인이야. 직역을 세습하는 거야. 직역을 세습하니까 자연스럽게 이 군인전은 세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연스럽게 세습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죠? 자, 또 뭐가 있냐면 외역전이라고 있어요. 외역전. 자, 외역전은 뭐냐면요. 외역전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바깥 외자예요. 바깥 외자. 바깥에서 일하는 그 대가로 받는 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가 받냐면요. 이 사람들은 향리에게 지급되는 거예요. 향리. 당연히 이 향리도 세습이 되는 거예요. 세습이 되니까 직역이 세습되니까 이 외역전도 토지가 또 세습이 되겠죠. 이것도 당연히 세습이 되는 거예요. 세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토지 제도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요 시스템들은 모두 어떤 개념이냐면 보세요.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 지금 제도들은 다 모두 어떤 시스템들이냐면
다 무엇에 기반을 둔 제도냐면 모두 다 수조권에 기반을 둔 제도들이다 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모두 다 수조권에 기반을 둔 제도들이에요. 이 제도들은 모두 다 수조권에 기반을 둔 그러한 토지를 제가 지금 다 모두 설명드린 거예요. 수조권. 네,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수조권의 개념이에요. 수조권의 개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예요. 국가가 받지 않고 대신 국가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다들. 국가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국가를 위해서 일한 그 대가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줬단 말이에요. 그 제도들이 이런 그 전식과 과전, 뭐 공업장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것만 있느냐? 이런 수조권만 관련된 그런 것만 있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거 플러스 소유권에 기반을 둔 토지 제도도 있어요. 처음으로 제가 지금 소유권, 이제까지 쭉 수조권만 얘기했는데 처음으로 제가 지금 소유권에 기반을 둔 토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요.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소유권에 기반을 둔 토지. 자, 요건 뭐가 있을까? 소유권에 기반을 둔 토지. 자, 요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민전이라고 있어요. 민전. 자, 이 민전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민전은 지금 제가 얘기했죠. 이 소유권에 기반을 둔 토지라는 겁니다. 이 민전은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내 땅이에요. 네, 내 땅이에요. 내 땅이라고요. 이건 내 땅이라고요. 여기서 만약 관리가 과전을 받았어. 그럼 그 땅은 내 땅인가? 내가 소유한 땅인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소유했겠죠. 누군가가 소유했는데 그 소유한 사람이 국가에 세금을 낼 거 아니야. 이 당시 농민들의 그 세금은 기본적으로 조세, 공납, 역이라고 설명드렸어요. 토지세, 특산물, 노동력 제공하는 요 3대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토지세란 말이죠. 누군가 소유한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 그 조세를 국가 대신 이 관리가 받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과전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이 과전은 뭐냐면 누군가가 소유한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관리가 국가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받아가는 거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렸죠. 누군가는 소유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는. 그 누군가가 소유한 그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 민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전. 이건 내 땅이에요. 내 땅. 네. 그러니까 이 민전은 뭐냐면 민전은 세습이 가능하죠. 세습이 가능하고요. 매매도 됩니다. 왜 내 땅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팔면 되는 거지. 매매라든지. 근데 아들한테 물려줘야지. 상속이라든지. 매매, 상속. 누구한테 빌려줘야지. 임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가능한 그런 토지라는 얘기죠. 이러한 어떤 구조로 고려시대 토지 제도는 운영되고 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게요. 지금도 뭐 똑같잖아. 지금도 여러분들 뭐 집이 있다. 몇 평짜리 집에 살고 있다. 그게 여러분들의 소유라면 그게 민전이에요. 그게. 그 몇 평이 바로 여러분들의 민전이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거기 이제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 텃밭을 뭐 갖고 별로 그러진 않잖아요. 지금 도시에서는요. 그죠?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 몇 평짜리 집이 있다. 그 소유다. 우리 집이다. 전세 아니다. 월세 아니다. 우리 집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그게 이제 민전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똑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 시대와 그렇게 차이 없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고려시대의 그 토지제도를 정말 깔끔하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그러네. 용어만 좀 다를 뿐이지. 용어는 여러분들 한자를 통해 가지고 좀 유추하시면 되고요. 지금 살고 있는 그 우리 시대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구나. 인간사 비슷하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